대해서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제가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지난번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이재명이 우클릭하고 있다. 아니다. 이재명은 여전히 기층 민중을 대표하는 진보 후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는데 좌재명 우재명이 지금 막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죠. 하루에도 몇씩 좌재명이었다가 우재명이었다가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엊그제 그 민주연구원 유튜브에 나가 가지고 네. 또 이제 그 주식 투자의 규제 아닙니까? 네. 뭐 국방위원회 가면서 국방 방산 주식 사고 하는데 엔비디아 우리가 K 엔비디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거 화면 하나 예. 보여주시죠.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 그러면은 그 중에 우리 지분이 국민 지분이 한 30%가 된다. 네. 그래서 그 30%를 우리 국민 모두가 나눠주면은 네. 야, 그럼 우리 세금을 안 걷어도 돼.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그려내는 미래는 정말 좋은 사회입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기본 소득이 생기고요. 기본 소득은 물론이라 기본 의료가 되고 기본 주택이 공급이 되는 기본 사회가 있고요. 네. 그런데 그런 기본 사회를 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기업의 지분 30%를 갖고 있으면 거기서 계속 황금알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국가로부터 많은 돈을 지원받는 이런 인민의 낙원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네. 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네. 기본 사회 자꾸 얘기하면서 네. 다들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러잖아요. 네. 소는 그 돈은 어디서 나냐? 예. 저렇게 국가가 주식 투자해 갖고 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건 또 저의 뇌피셜인데 말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정말 이재명 대표가 그 기업에 대해서 국영화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서두를 것 같다 하는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거든요. 몇 년 동안 제가 거의 또 우리 이재명 대표 사랑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렇게 흔적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권력을 잡게 되면 국가 소유를 굉장히 많이 늘릴 것이다라는 짐작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늘릴 것이냐? 그 네.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일종의 경제계엄 같은 거를 이런 거죠. AI나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굉장한 지금 경제에서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네. 이런 격변은 우리가 입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국민의 무슨 통행 금지나 뭐 정치인의 규합을 막는 게 아니라 딱 경제 분야에 있어서만 어떤 계엄적 상황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공상과학을 제가 한번 그려봤었거든요. 네. 과거에. 아니, 그런 느낌 뭐 안 들어요? 할 수만 있다면은 네. 그렇게라도 할 사람인데 네. 모르겠어요. 할 사람인지 모르죠. 그 정도까지 저는 엔비디아 30% 발언 자체가 정말 바보스러운 상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철수 의원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요. 저런 발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다 나갑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 삼성전자 시총이 지금 한 400조 하는데 삼성전자 시총은 더 빠질 거고요. 그리고 저 발언이 말이 안 되는 게 이재명이 무슨 수로 엔비디아 30% 발언.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6개 발언도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4천조가 넘어요. 4천조가 넘는데 그거의 30%면 1,200조입니다. 네. 우리나라 예산이 1년에 600조, 700조 하거든요. 이재명 우리나라 전체 예산 2년치를 저기다가 때려 박아야 되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그랬습니다. 저게 지분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세금 안 내도 됩니다 하는데 그러면 저 지분은 무슨 돈으로 삽니까? 저는 무엇보다 저 지분을 샀다고 치고 저 회사가 엔비디아가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데 저거는 말입니다. 기업이 자기 소유로 해갖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시장을 만드는 거지 공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공기업들이 저런 혁신을 이룬 경우들이 있습니까?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인프라 기업들을 되게 이제 공기업으로 갖고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네. 지금 뭐 사회주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오늘 제가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올렸더구만요. 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뭐 국부 펀드나 국민 펀드가 공당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이런 걸 하자는 거다 내가 국부 펀드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올렸냐면은
대만의 말이에요. 대만의 TSMC 그렇죠. 사례를 엄청 들면서 거기도 잘 나가는 회사. 대만의 TSMC도 네. 국민이 48%를 국가가 지분을 소유한 네. 국가 투자 기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어. 그런 거 하자는 거예요. 아 진짜. 라고 하는 네. 어떤 분의 글을 네. 올려놨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바로 찰떡같이 어저께 MBC가 받아가지고 네. TSMC를 봐라. TSMC도 어. 48%를 국가가 투자한 기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 그럼 말이 되잖아요. 네. 찾아봤어요. 네. TSMC 방금 말씀하신 대로 TSMC 처음 시작할 때는 네. 1987년에 네. 대만 정부가 TSMC의 지분을 48%를 투자해서 시작을 했어요. 1900 몇 년? 87년에. 네. TSMC 자체가 타이완 세미컨덕터 뭐 컴퍼니 이럴 거예요. 어. T가 타이완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업이 결국에는 5년 뒤 네. 1992년에 민영화됩니다. 아. 민영화되어 가지고 네. 지금 현재 타이완 정부 지분은 한 6.8%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 상태로 돼 있어 가지고 여러 해외 기업들도 들어오고 네. 당장 어제 같은 경우는 TSMC는 미국에 천조 투자하겠다고 트럼프 앞에 가서 악수하고 발표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업은 돌아가는데 무슨 나라가 30%를 이거요. 우리 이 얘기를 하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포스코 얘기합니다. 포스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네. 포항제철 만들 때 그렇게 한 거예요. 포항제철 만들어 가지고 대규모 투자해서 했는데 네. 그 포항제철도 결국 다 민영화됐고 해외 지분, 신일철 이런 지분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무슨 시대에 동떨어진 발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뭐 국가 주도 뭐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해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요. 나라 수준을 완전히 떨어뜨린 발상이다. 아니요.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산업화 시절에 박정희 식의 모델도 지금 2025년식으로 적용을 하고 또 그다음에 세계 주요국의 네. 국가에서 주요 기반 시설, 주요 산업들을 국가화하는 특히 트럼프 시대에는 국가에서 주도하고 국가에서 개입하는 경제가 그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70년대 박정희 모델, 2025년 트럼프 모델을 자기가 두 개 다 합쳐갖고 이재명 스타일로 발전시키겠다. 지금 이 얘기예요. 아 대단하네요. 네. 엄청난 발상이네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게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6개가 생기고 TSMC라는 파운드리가 와. 생기고 그러니까 반도체 만드는 기업 6개에다가 그거를 조립하는 파운드리 업체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도 우와. 생기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처럼 고성능 그 컴퓨터에 장착되는 칩을 만드는 또 K 엔비디아도 생기고 우리나라는요. 이재명 대표가 권력을 주게 되면 국민들이 그 세 회사 제외하고는 일할 필요가 없어요. 와. 배급 받아 먹으면 돼. 그냥 일 안 하면 되는 거네. 나라가 다 투자해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네. 20일 날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만나나? 그랬더니 이재웅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재용웅이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네. 어저께 K 엔비디아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여러분 다음 타다, 창업주 타다. 다음 창업주고 그 타다 택시 했던 이재웅 소카 대표가 피를 토하는 글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저 타다가 우리나라에서 퇴출되는 과정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나라 입법부 의원들이 얼마나 자기 표 때문에 새로운 그 스타트업을 맞습니다. 그 목을 쫄라가는지를 완전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타다 때문에 사실은 택시들이 큰일 났어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고 타다 때문에 택시들이 더 서비스도 좋아지고 타다 때문에 택시들이 청소도 더 깨끗이 네. 하게 되는 정말 저 시장에 일종의 이제 매기 효과를 냈었는데 저 타다가 결국은 서비스를 접었습니다. 지금 가끔 차가 돌아다니는데 그거는 택시 영업은 안 하고 기사 딸린 렌트카 영업으로 렌트카 공항을 콜택시죠. 간다거나 이런 네. 큰 그런 일들만 하는데요. 네. 타다 창업주가 당신네 말이다. 엔비디아 지분 30%를 갖는다고? 그러면 당신네가 그 스타트업을 어떻게 목졸랐는지 당신네가 법 발의해서 당신네 때문에 지금 타다가 지금 사업이 그렇게 됐잖아. 그거부터 반성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 타다- 이재용 대표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다음 창업주이고 기본적으로 저 사람 자체도 상당히
좌파 쪽에 기울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듣던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혁신기업가이고 혁신기업가로서 있지만 혁신기업을 뭐라고 해야 될까? 혁신기업을 한번 만들어서 성공시켜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혁신기업이라는 것이 하나가 탄생을 하려면 사회에 기존 체제를 무너뜨립니다. 네. 충격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기업을 국가가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타다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가 타다법, 타다금지법이라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법 자체는 그겁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입니다. 네. 그래서 택시 면허가 있는 사람만 손님 받아라는 그렇습니다. 법이거든요. 근데 당시 타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용 씨가 갖고 있는 렌터카 회사에 렌터한 대리기사들을 불러서 네. 대리기사들이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17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거를 그 혁신이거든요. 기존에 어떻게 본다면은 기존에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대형 11인승 차를 이용한 승합차를 이용한 택시 유사 영업이라는 것은 법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이동 정보, 모빌리티 정보를 이용한 혁신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아주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혁신 기업의 싹을 잘라버린 게 누구냐? 바로 당신들 민주당이다. 그래서 엔비디아 얘기를 하려면 일단 당신들이 5년 전에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기존 변화와 혁신을 막았던 그 과거부터 반성을 해라. 자, 제가 2019년에 그 엔비디아 아까 타다 때 했던 칼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좀 찾아봤는데 이 택시 자체도 제가 그러니까 경성 시내 타다를 화라 이런데 오래 안 보여줘도 됩니다. 네. 우리가 경성이었던 시절에 인력거가 지금 같은 택시였고 그리고 택시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인력거 업자들이 반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때 대한제국도 택시 금지법은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저 때도 시장에서의 혁신은 정말로 인정을 했다. 근데 시장에서의 혁신을 법을 만들어서 막은 사람들이 민주당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다음이 광우병 사태 때 정말로 가짜 뉴스와 선동의 기지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다음 아고라라는 것들이 이제 선동의 기지였고 그때 그 이재용 씨가 만든 다음은 거의 대한민국을 거의 전복할 수준의 이 일종의 선동몰이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재용 씨는 전혀 뭐 쏘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집은 팔고 나갔죠. 네, 지분 팔고 나갔습니다. 집은 싹 다 팔고 나갔고 네, 지분 팔고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도전을 한 게 이제 타다였는데요. 타다 이제 소카라고 하는 네. 렌트카 회사였고 그 차를 어마어마하게 구분을 해놓고 그 차를 기반으로 이제 타다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정말로 이재용이라는 이 기업가가 한번 우리나라 이 좌파처럼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이런 법으로 평등을 이루려는 이 좌파의 논리가 얼마나 이 기업의 싹을 무너뜨리는지 정말 처절하게 본인이 몸으로 한번 느꼈을 거라고 저는 느낀 생각을 거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한다면 혁신 기업에 투자하고 네. 그러니까 혁신 기업가를 저주하고 성과를 이 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때 네.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대요. 자기가 네. 자기 우호 지분이랑 합쳐서 30%가 조금 안 됐대요. 네. 그러니까 거의 30% 됐대요. 네. 근데 정부에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네. 자기가 민주당에다가 읍소를 했대요. 제발 제가 갖고 있는 지분을 우리 30% 지분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펀드로 하겠다. 네, 국민 모두한테 네. 다 나누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발 기업의 혁신을 금지하지는 말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똑같네요. 맞아요. 저 때 만약에 민주당이 그 받아가지고 저 30% 땡큐 해서 국민주로 만들어서 성과를 공유했다면 저 타다가 확 커가지고 몇 배가 됐으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세상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아이디어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야, 저거 뺏긴 거 아니야? 뺏긴 건가? 그런데 그때는 이 사람 말은 모르겠습니까? 그때는 내가 주겠다고 해다가 안 받더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표예요. 저는요. 이게 오늘 이재명 대표가 K 엔비디아 같은 거 만들어서 30% 만들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 없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요거에 이재명 대표의 방점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연속이에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똑같은 민주연구원 이거 나와가지고 국방은 이제 AI 드론입니다. 군인들이 안 지켜도 됩니다. 네. 이거 저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나오면은 AI 로봇 드론으로 하는 국방하면서 군 복무 기간 더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줄어 1년 8개월인데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어제 저 민주연구원 저기서 또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요.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거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에너지 수입 비용이 300조인데요. 태양열, 풍력 또 합니다. 민주당의 DNA. 태양열, 풍력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대체하면은 300조 원에 달하는 그 에너지 수입 비용을 우리 국가가 안 치러도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세요. 300조 나오죠. 300조로 에너지 수입 비용 300조. 그리고 방금 K 엔비디아로 400조 나오죠. 합치면 700조. 국가 예산 충분해요. 인민낙원이 만들어지겠구만요. 그렇습니다. 네, 길었습니다. 에너지 비용 300조 세이브.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K 엔비디아 6개만 만들면 거기서 400조가 나옵니다. 400조, 300조 합치면 대한민국 국가 예산 700조는 저희가 안심하고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저 원화를 전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어가는 거디요. 아하! 기축통화론이 그래서 나오는 게 없더만요. 아, 기축통화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야, 지금 진짜 민주연구원 미치겠다. 2일날 유튜브에서 네. K 엔비디아 에너지 수입 비용 300조 절감 2개조로 700조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전현석 동무 들으라. 30% 지분을 내놓으라.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네. 이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찍어줄 것 와 같은데. 대박. 쪼매니 짱님 오늘의 댓글상 이재명을 AI로 대체하면 됩니다. 미치겠다. 야 대박이네요. 아니 저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시네. 조금만 귀요미님. 조금만 공부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조금만 공부를 하면 이재명의 논리를 많은 분들이 깨트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논리를 이렇게 빵빵 터뜨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표 있습니다. 찍을 때요. 예. 흔들린답니다. 표 이재명 찍을 때 흔들린대요. 이재명 대표 요즘에 지지율이 박스권을 탈출했다 얘기 그쵸. 나오잖아요. 네. 왜 탈출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니까 먹히는 거죠. 이런 얘기가 먹히는 거예요.